약간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요 그림을 외우시면은 까먹을 리가 없어요. 일반 다이버전스는 이제 좀 저질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성의 속옷을 생각을 하면 좋아요. 자, 여기를 이렇게 브레이지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팬티가 있죠? 팬티가 있어요. 삼각 팬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다리가 있다. 그러면은 위에 여성의 상의 속옷, 그리고 하의 속옷, 다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로맨입니다. 자, 오늘 다이버전스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빨리빨리 교육 영상들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매매를 하고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좀 빠르게 진행을 못했는데, 우리 이전 시간과 이어서 영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잠깐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추세와 추세선 긋는 방법, 추세대, 평행 채널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없지만 매물대 보는 방법들, 그 교육 영상 시리즈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이 매물대 보는 방법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거래량은 신뢰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 분석, 패턴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추세를 지속을 하는 패턴이 있고, 추세를 반전시킨다, 전환을 시킨다, 그리고 수렴 패턴, 이거는 이제 삼각 수렴 패턴으로 일반적인 버전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교육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보조지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조지표를 오늘 다이버전스를 제가 준비를 했고, 우리 볼린저 밴드도 봐야 되고, RSI도 봐야 되고, MACD도 봐야 되고, 뭐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보조지표를 사용을 할 때 결국에는 다이버전스를 잡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 우리가 RSI에서 이 다이버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RSI라는 지표를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알고 계시는 분도 이미 계실 겁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 RSI와 그리고 MACD, 스토캐스틱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지표를 또 사용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뒤에서 이제 영상으로 제가 이 MACD부터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내용들을 보고 다시 이 영상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다이버전스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치어서 검색을 하면은 이격, 차이, 발산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통은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매수세가 강해진다. 그러면은 지표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지표도 함께 떨어져요. 근데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표는 떨어진다라든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표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괴리가 오죠. 차이가 오고 이격이 온다. 이거를 그래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는 변곡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은 여기서 변곡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은 가격이 올라가다가 변곡이 발생해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추세의 전환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서 정말 유용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이버전스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모형을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되는데,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이 모양을 굉장히 외우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저는 그림으로 외웠습니다. 일단은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다이버전스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장된 다이버전스,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일반 다이버전스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것이고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은 반드시 외워라. 이번 시간에 그냥 외우고 가셔야 돼요. 제 영상을 보시는 동안 제가 외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 모양을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이렇게 고점을 높여주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추세선을 그을 때 이 상단에 그을 수가 있고 하단에 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반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상단에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그 추세선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표를 봤더니 지표의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이런 하락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건 바로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표의 고점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즉 여기서 오는 괴리가 바로 변곡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에서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추세의 고점을 다시 갱신하지 못한다. 여기서 상승 추세가 점점 둔화가 되고 조만간 추세의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를 볼게요.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여기서는 하단에 추세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지표에서도 하단에 추세선을 긋는데 지표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괴리가 바로 변곡을 만들어낸다.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하던 추세가 점점 둔화가 되어서 여기서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쉽죠? 그러면은 모양을 외워야 돼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런 모양이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런 모양이다. 이 모양을 오늘 외워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과장된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우는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를 볼게요. 일단 이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는 그냥 일반 다이버전스의 일종으로 봐도 무방해요. 가격을 먼저 보면은 고점이 유지가 되고 있죠. 상단의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런 수평의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지표를 봤을 때는 이 고점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일 때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하락 다이버전스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그리고 과장된 상승 다이버전스는 저점이 이렇게 보합을 하는 거예요. 저점의 추세선을 이었더니 수평의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고 지표를 봤더니 저점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장된 상승 다이버전스고 여기서 추세가 상승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하락 다이버전스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런데 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자, 다음으로 히든 다이버전스를 볼게요. 히든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일반 다이버전스다. 모양은 고점이 하락을 해주고 지표의 고점은 상승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점이 조금씩 상승해주는 추세를 그을 수가 있고 지표는 하락을 하더라.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은 우리가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반 다이버전스가 뜨고 그 뒤에 이 히든 다이버전스가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뭘 우선시 해야 되냐? 바로 뒤에 뜬 이 히든 다이버전스를 우선시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바닥에서 이런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먼저 떴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했죠. 근데 그 뒤에 히든 다이버전스가 뜬 거예요. 보통은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고 나서 그 뒤에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뜹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그럼 가격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살짝 복잡하다라면은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 다이버전스만 파악을 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서대로 우리가 일반 다이버전스를 먼저 봤죠. 그리고 뭘 봤어요? 과장된 다이버전스를 봤어요.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를 봤다. 하락 다이버전스와 상승 다이버전스를 제가 여기서 그려볼게요. 약간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요 그림을 외우시면은 까먹을 리가 없어요. 일반 다이버전스는 이제 좀 저질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성의 속옷을 생각을 하면 좋아요. 자, 여기를 이렇게 브레이지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팬티가 있죠? 팬티가 있어요. 삼각 팬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다리가 있다. 그러면은 위에 여성의 상의 속옷, 그리고 하의 속옷, 다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일반 다이버전스의 모양은 이렇게 입을 쭉 벌리고 있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 벌린 입이 오므라지는 모양, 그리고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보합하고 하락을 하더라. 이런 모양, 그리고 다리.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그려두고, 속옷을 그려두고, 다리를 그려두면은, 아, 이런 모양이 뜨면은 바로 나오죠.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구나. 근데 일반이구나. 여기서는 요 모양이 떴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구나. 그런데 과장된 다이버전스구나. 요런 모양이 뜨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구나. 그런데 히든 다이버전스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외우기가 쉽다. 요렇게 바로 외우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까먹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형태를 외우시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다이버전스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요 모양은 외워야 됩니다. 위에 상의, 그리고 팬티, 다리, 요런 순서로 외우시면은 다이버전스를 까먹을 리가 없다. 편하시죠?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한번 다이버전스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구간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점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 고점을 이렇게 이어줘 볼게요. 상단에. 그리고 지금 이 RSI 지표를 켰어요. 이 RSI의 고점 부분들이 지금 보이시죠? 이 고점 부분들을 내가 이어 볼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도 이을 수가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점과 여기에 대한 고점이기 때문에 상단의 하락 추세선을 이런 모양으로 그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이거 뭐예요? 아까 전에 배운 거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죠. 하락 다이버전스인데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죠. 이거는 추세가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락이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죠. 쉽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한번 켜 보시고 다이버전스를 한번 잡아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일반 다이버전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형태를 외우셔야 된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볼린저 밴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